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진호입니다. 오늘 영상은 구매 대행 팩트체크 세 번째 시간이죠. 앞에 두 편이 있었는데 이게 세 번째예요. 오늘은 두 가지를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에서 8월 23일날 공지가 떴어요. 갑작스럽게 마치 상세 페이지에다가 내 상품의 가격을 정확하게 표시해가지고 구성구성 요소를 적어야 된다는 것처럼 나와있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내용과 변동 사항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뭐 교환 반품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 무조건 손해를 봐야 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무조건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나도 내가 일한 값을 정당히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항들이 있다. 그런데 그걸 모르고 계신 분들이 많아가지고 이거는 공정위 약관 이걸 보면서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그럼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 이게 이제 8월 23일날 네이버에서 올라와 있던 공지사항이에요. 이게 영상이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제가 이걸 이미지로 가지고 있어서 그래요. 화면에 화질이 안 좋은 거는 이해를 좀 해주세요. 자, 이게 네이버에서 올라와 있던 공지사항인데, 공지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첫 번째 보면 해외 상품 판매 가격의 상세 구성 내역을 표기해라 라고 하면서 이제 뭐 해외 구매 대행 상품 판매할 경우 가격 구성의 상세 내역을 상품 상세 설명 등에 표기해야 합니다 라고 해가지고 아래에 내용들을 쭉 적어놨죠. 뭐 네이버는 뭐 언제나 좀 그러다시피 이게 자세하고 막 심도 있는 설명을 잘 안 해줘요. 중요한 거에 대해서는 직접 알아봐라 라는 식으로 올려주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뭐 표준 약관 만들어 놓은 거 있는데 거기에 제 5조를 보고 실제 상세 페이지에다가 이런 것들을 기재해라 라고 해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보시는 많은 분들이 아니 그러면 상세 페이지에 내 제품의 원가를 공개해야 되는 거냐, 그리고 내 마진까지 공개해야 되는 거냐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 부분 때문에 저한테 계속 문의도 주시고 이랬던 내용인데, 영상을 찍어가지고 편집까지 막 하고 이제 올리려고 하다가 다시 공지를 확인하려고 들어갔더니 공지가 바뀌었어요. 공지가 어떻게 바뀌었냐, 자, 이거 네이버에 지금 올라와 있는 공지사항 화면이에요. 아까 보셨던 거랑 다른 게 첫 번째 1번 항목에서 아예 예시를 들어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에 대해서 가격을 굳이 공개할 필요가 없다, 이 가격이 어떻게 책정되어 있는지 요소만 그냥 상세 페이지에 기입하면 된다라고 영상을 찍었었거든요. 여기 보시면 관세청 가이드라인에 따라서 해외 구매 대행 상품 판매할 경우 가격 구성의 상세 내역을 구분하여 상품 상세 설명 등의 합리적인 방식으로 표기할 것을 권장해드립니다 라고 해가지고 예시를 들어서 본 상품의 가격은 현지 가격 상품, 뭐 현지 운송료 등등등 여러가지 사항들이 있겠죠. 우리가 뭐 수수료도 내고 우리 마진도 있고 등등등 이것들이 포함돼서 이 제품의 가격이 정해졌습니다 라는 내용을 그냥 상세 페이지에 적으라는 거예요. 가격을 원 단위로 막 다 적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가 지금 판매하려는 가격, 그러니까 소비자 입장에서는 구매하려는 가격이 예를 들어서 10만원이면 그 10만원 안에 여기 적혀있는 내용들이 들어가서 10만원이 된 겁니다 라는 걸 알고 주문하세요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거는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리려 했던 거랑 조금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대부분 공지사항이라는 건 어떻게 적으세요? 공지사항은 대부분 소비자가 구매할 때 읽는 게 아니라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분쟁이 생겼을 때 공지사항을 보는 거잖아요. 공지사항에 해당 내용이 있느냐 없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그런 분쟁들을 자꾸 발생시키다 보니까 공정위에서도 표준 약관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배포를 했던 거예요. 2016년도 거거든요. 구매자들과 분쟁이 생겼을 때 약관에 따라서 하면 문제가 없어요라는 걸 말해주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 중에도 이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리려고 했던 거랑 일맥상통한다. 그래서 이 부분도 첫 번째 와 있던 이미지를 보시면 저 약관 5조에 따라가지고 하라고 돼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 5조를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을 보시면 이게 해외 구매대행, 뭐 쇼핑몰형 구매대행 표준 약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2016년 10월 14일에 제정된 거죠. 근데 이 문서 자체를 해외 구매대행 하시면서 한 번도 못 보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게 조금 의아해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이런 문서가 있는데 그 5조는 뭐냐, 자, 이 5조에 보시면 상품가의 구성이라고 그래가지고 몰에 표시된 제화 등의 판매 가격은 뭐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포함된 가격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명시하라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회사는 이용자가 제화 등의 판매 가격을 지급하기 전에 전항에 따른 판매 가격의 구성 내역을 구분하여 고지하여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비용들이 합쳐져 가지고 상품의 가격을 결정했다라는 거를 고지를 하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상품 가격을 실제 원단위 뭐 11만 9,300원 이런 식으로 원단위를 적는 게 아니라 현지 가격 플러스 뭐 배송비 플러스 수수료 그리고 구매 대행 수수료 이런 것들을 합쳐가지고 이 판매 가격이 책정됐다라는 거를 명시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굳이 상세 페이지에 가격을 적을 필요가 없다, 요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상세 페이지에다 가격 안 적으셔도 되는 거예요. 가격 적으실 필요 없어요. 가격 적지 마시고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항목들만 공지사항에 적어두시면 문제없이 구매 대행을 진행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두 번째로 설명드릴 건 우리가 구매 대행을 하다 보면 반품이라는 게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오배송이나 뭐 상품 파손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내가 이제 모든 책임을 지고, 그것도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하긴 하지만 모든 책임을 지고 상품에 대해서 금액을 환불해주게 되어 있어요. 이것까지는 뭐 어쩔 수 없이 억울한 부분이지만 그래 환불해줘야지, 이건 내 손해로 안아야지 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떤 경우가 생기냐면 제품 자체가 현지에서 배송 중이거나 내지는 뭐 배대지에 도착했거나 제품이 한국으로 출발했거나 이런 상태에서 단순 변심에 의한 반품 같은 경우가 생기실 거예요. 물론 단순 변심 반품은 한국에서 물건을 받은 다음에 하려고 그러면 비용이 워낙에 비싸가지고 대부분 이제 단순 변심 반품 안 하시고 그냥 떠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비용 자체가 어마무시하게 발생하니까. 그런데 이게 이제 아직 해외에서 한국으로 출발하기 전 상황, 이런 상황 같은 경우는 고객들도 아니 해외에서 출발도 안 했는데 내가 왜 굳이 돈을 물어야 하나 라는 의문을 갖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판매자들 입장에서는 딱히 할 말이 없는 거예요. 현지에서 이제 뭐 반품하는 데 들어가는 뭐 택배비라던가 아니면 배대지에서 뭐 다시 제품을 반송할 때 반송에 들어가는 비용을 서비스 수수료를 요구한다던가 이런 것들만 받고 비용을 환불해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실질적으로 주문이 들어온 다음에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배대지로 보내는 거잖아요. 근데 배대지까지 보내는 동안 우리가 실제로 구매하는 행위도 했고 뭐 제품이 구매돼가지고 배대지 잘 가고 있는지 뭐 물류도 확인을 하고 그 제품이 배대지에 갔으면 뭐 이런저런 확인들도 하고 뭐 상품에 뭐 촬영을 더 요구해서 사진을 찍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런저런 비용들이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이게 다시 뭐 반품이 돼가지고 중판매자한테 간다라고 하면 왔다 갔다 하는 물류 비용이랑 서비스 비용은 청구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한 가지 생각 못 하시는 게 내가 일한 값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일을 했잖아요. 실제로 이 제품을 구매해가지고 배대지로 보냈고 보내지는 과정에서 내가 신경 써가지고 송장번호도 갖다가 뭐 배대지에 넣어주고 배대지에 뭐 상품의 사진이 찍혀서 올라왔다 그럼 그것도 내가 확인을 하고 등등 이제 구매를 해가지고 배대지까지 왔다 갔다 하는데 내 시간을 썼고 내 노동력이 들어갔는데 이거에 대해서 보상을 못 받으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물류 비용만 받고 환불해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게 그 공정위 표준 약관에 보면 받을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화면을 보면서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화면을 보시면 쭉 내려가 보세요. 이 파일은 제가 카페에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혹시 파일 보고 싶다 하시면 공정위 홈페이지 들어가셔도 되고요. 카페에 가셔가지고 받으셔도 돼요. 자, 밑에서 쭉 내려가다 보면 15조에 반품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15조를 보시면 이렇게 반품이라는 항목이 나오거든요. 이 반품 항목에 첫 번째가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해외에 물건이 있을 때, 그리고 두 번째가 한국으로 물건이 왔을 때의 상황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는 두 번째 상황보다 첫 번째 상황이 더 중요하잖아요.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이제 손해를 본다라고 느껴지는 거니까. 요걸 보시면 이용자가 구매한 재화 등에 대하여 회사와 해외 사업자 간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어 해당 재화가 회사의 현지 수령 장소로 발송된 이후, 그러니까 우리가 현지에 뭐 타오바오에서 물건을 구매해가지고 판매자가 물건을 배대지를 보내는 상황, 요때 이제 구매를 한 사람이 청약 철회를 요청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비용을 내가 받고 반품을 해주면 되느냐라는 내용을 명시해 준 거예요. 보시면 해외 현지 운송료 및 구매 수수료라고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해외 현지 반송료는 이용자가 부담합니다. 그러니까 현지에서 운송하는 데 비용, 그리고 반송하는 데 비용, 그리고 구매 수수료에 대한 부분들을 이용자가 부담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화면에서 보셨다시피 이거 구매에 대한 수수료, 우리는 구매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거잖아요. 구매 수수료 항목도 우리가 일한 것에 대한 비용을 받는 거기 때문에 이 부분도 제하고 환불을 해주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공지사항에 명시를 미리 해놓고 장사를 하시면 실제 현지에서 이런 반품건이 발생했을 때 공지사항에 적혀있는 내용대로, 그리고 공정위 표준약관에 있는 대로 현지에서 들어가는 왕복 배송 비용과 구매한 수수료, 이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일한 비용에 대해서 받고 나머지 금액을 환불해 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그냥 그동안은 무상으로 계속 일을 하고 계셨던 거예요. 내가 일한 값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냥 돈도 못 받고 일하시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을 좀 막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이것까지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려고 영상 한번 찍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정리해보면 첫 번째로 상세 페이지에 가격 정보 공개할 필요 없다. 그냥 가격은 이렇게 정해진다는 내용을 공지사항에 그냥 박아버리자. 그리고 두 번째, 공정위 표준 약관에 반품 관련해가지고 현지에서 반품이 일어났을 때 내 수수료를 받는 부분이 공정위 약관에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도 내가 챙겨서 받고 손해보는 일이 없도록 장사를 하자라는 게 오늘 내용의 요약인 것 같습니다. 이 내용들 공지사항에 잘 적어 놓으셔가지고 혹시나 추후에 구매 대행을 하시면서 피해보시는 일이 없도록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에서 마치도록 하고요.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